네, 오늘 잠깐 이제 나눌 내용은 원래 이제 각 유형별을 한번 쭉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이란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각 유형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원래 요 수지 애니어그램 검사하는 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검사 비용이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요 과정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충분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지? 네, 공유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애니어그램의 9번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9번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골고루 나와 있긴 합니다. 왜 9번부터 보느냐 할 때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1번이 그 1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그 1번이 1에 시작하는데 2, 3, 4, 5, 6 돌아가다 보면은 9번이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 그 애니어그램의 맨 꼭대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9번을 먼저 살펴보는 거다. 근데 사실은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이제 애니어그램의 이제 특징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8번 이렇게 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장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고요. 2번, 3번, 4번은 가슴형,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작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고, 여기 5번, 6번, 7번은 머리형에서 이제 머리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조금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장형이면서 장형의 중심이면서 모든 애니어그램의 그맨 꼭대기에 있는 번호가 이제 9번이기 때문에 9번의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애니어그램 요 이제 세 가지 도형이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그라미, 세모, 그다음에 헥사드라고 하는 이 다각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특징은 요 가운데 라인입니다. 이거 좀 녹색, 연두색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각각의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1, 2, 3, 4로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번에 대한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지구로 이제 초대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9번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적인 떤 가르침입니다.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추라고 이제 벌추 VIRTUE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벌추 덕성 그 옛날 이제 우리 어, 저희 초등학교 때 또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지덕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지덕체.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 좀 머리형이고요. 뭐 덕적인 건 뭐 가슴 쪽이고 체 몸적인 부분 이부분인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누겠는데 우리 공부 전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중에 미덕, 덕성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는 각각의 자기의 미덕, 덕성의 훈련이 필요한데 9번에게는 이제 행동하는 덕성을 이제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번들은 행동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을 할 때 옛날 우리 표현들이 있죠. 사흘 굶으면 다 담을 넘는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게 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만족,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번들은 만족하는 경향이 많아요. 남들을 볼 때는 야,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라도 9번들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참을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꾸 이상적으로 나는 편안하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나는 정말 중용을 잘 지키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 그 형상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사회적 활동의 방식들은 참여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여라고 이제 우리 수지 애니어그램에서는 표현을 잘 해주는데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빠진 적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이 덜 된 일반적인 평범한 9번 유형들은 지각은 자주 하지만 결석은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9번 유형인데 학교를 결석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참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 학교 생활 포함해서요. 이분들은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번인 동석 씨가 지난번 야유회 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한 날 이제 묻는 거죠. 동석 씨, 지난주 우리 야유회 때 안 왔더라고요. 그러면요. 9번들은 정색을 해요. 아니에요, 저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날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사진을 확인해 보면요. 9번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야유회라든지 직장 생활, 어떤 모임에서 빠진 적은 없지만 존재감을 최대한 이제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숙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았다가 뭐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애정 관계,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그래서 유형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의지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9번 유형도 애인과 아내와 남편에게 뭔가를 할 마음이 다 있으셔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해달라고 안 하면은 자발적으로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형일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하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데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헤어짐을 당하는 경우가 이 9번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랑 헤어지는데? 라고 물으면은 먼저 나에게 해준 적이 없다가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내가 해달라는 거를 다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파트너들은 왜 해달라는 것만 해주냐, 먼저 해주면 안 되냐, 뭐 자꾸 원해서 받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유형들은 연애할 때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헤어질 때가 가끔 있다, 이런 예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위기와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다른 유형들은 예를 들어서 1번이나 8번이나 7번은 평상시에 많이 드셔요. 그런데 이제 이 9번 유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이분들이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드물게는
거식증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못 드셔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9번 유형들이 자꾸 받는 유혹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비하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은 9번들은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성숙한 9번들은 그것을 잘 반응하여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잘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단 평범한 9번들 혹은 스트레스가 많은 9번들은 자기 비하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9번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겸손함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9번들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유형들에게는 그 중세 7가지 죄악에다가 이제 3번과 6번에게 주어진 이제 속임수와 비겁함, 두려움, 이걸 포함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사람만의 어떤 죄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불편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노, 교만함, 그 다음에 질투, 욕심, 그 다음에 탐식, 폭식, 또 욕망, 이런 것들의 이제 죄성들이 있는데, 우리 애니어그램 9번에게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제 근원적인 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9번들에게 어떤 나쁜 특징.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것이 삶의 에너지예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게으르고 나태한 게 우리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9번에게는 게으름을 넘어서는 이제 근면함을 덕목으로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에너지예요. 열정, 패션이라고 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이 9번에게는 이제 나태로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늘 빠지는 함정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일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9번의 무라일체는 주로 침대입니다. 침대와 9번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들도 게으름을 다 해요. 특히 5번이나 4번이나 이런 이제 유형들은 에너지가 내부로 흐르기 때문에 게으름의 특성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번에게 게으름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삶의 에너지 자체가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주의자예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런 것이 평화주의자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특성은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 9번의 다른 유형들과 달리 이제 9번은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많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갈등 회피 전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등 회피가 안 되면은 그래서 그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이 화를 내면은 다른 유형이 화를 내는 것을 압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가장 힘들어요. 9번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든 견디고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편해져요. 원래 안 하는 쪽의 에너지가 더 강하신 분인데 갈등 회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해주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게 되고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유형들도 중독에 많이 빠져요. 특히 5번도 중독에 잘 빠지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9번이 이제 중독에 좀
좀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애니어그램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9번은 이제 게으름을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남들이 볼 땐 게으름이고 실제로도 게으름이지만 어, 9번들은 그것을 나는 굉장히 확실해 분명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 9번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아, 왜 안 보이죠? 어, 온화한 단호성, 그러니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온화한 단호성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9번들이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온화한 단호성이 자기에게도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죠. 남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하기로 의지를 다지는 것. 이것이 이제 9번의 온화한 단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자꾸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어, 세상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9번은 죽을 맛이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굉장히 죽을 맛이긴 하지만 실제로 9번에 행동하는 것, 희생과 헌신과 그 열정적 행동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9번에 대한 저희 애니어그램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시는 치유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평화, 수용, 친절을 보여주는 것이 애니어그램 9번의 이제 본성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피곤하시죠? 지치죠? 근데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9번의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인 거죠. 품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9번의 통합의 방향의 모습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줘요. 생명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분인데 애니어그램의 세 가지 중심을 쓴 이 9번이 여기 있죠. 내장 중심인데 본능 중심이나 본능. 그러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분입니다. 다 본능인데 여기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쓰는 분이고 본능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느낌에 예민하신 분들이고 9번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8번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9번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과 관련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9번은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 있는 9번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애니어그램의 특징, 모든 관계의 특징을 포용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카드로 나눠드렸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 하나로 저희가 그때 이제 정리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봐야 되지? 잠깐만요.
오늘 잘 준비했다가 일단은 녹화를 멈췄다가